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지수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법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열과 급수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분 자체가 개념이 몇 개야 이게? 네, 무려 48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미분은 이제 양이 좀 많기도 해요. 개념도 많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개념을 좀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 2를 했었을 때는 사실상 다항함수를 가지고 다뤘던 내용들이 주를 이뤘었죠.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는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다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다항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다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일 첫 번째 배웠던 함수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라는 걸 독특하게 이제 배우기 시작했었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에는 우리가 고2 때 지수함수도 배우고 로그함수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어요? 자, 삼각함수들, 사인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까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다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배울 겁니다. 미분, 적분. 근데 이 녀석들의 바로 유리함수의 무리함수의 도함수들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건데, 그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먼저 배우고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 모든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저기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은 겁니다. 수투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적분은 진짜 싫어할걸요. 다항함수야 x의 n제곱 같은 거 있으면 미분하라고 하면은 n 곱하기 x에 n-1승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또 적분하라고 하면요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에 n 플러스 1승 하면 되는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몇 가지나 해야 돼? 최소 7가지나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맨 첫 번째 개념 17번의 지수함수의 극한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타트인 겁니다. 우선 여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옛날에 함수의 극한 배웠던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혹은 x가 한없이 작아지게 됐을 때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자, 밑은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되죠. 자, 이 녀석의 극한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x가 한없이 커질수록 a의 x제곱도 한없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당연하죠. 이 아래 그림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함수가 바로 a 밑이 1보다 클 때의 경우인데, x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y의 값도 한없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함수 값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거꾸로 x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이때의 함수 값은 한없이 커지게 된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참고사항 보시면 이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끄덕끄덕 함수 그릴 때 이렇게 끊어지게 그린 적 없죠? 이렇게 매끄러지게 그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 함수의 그래프에서 임의의 실수 r에 대하여, 자, 리미트 x가 r로 가까이 갈 때 ax 제곱의 극한값은, 자, 그냥 x에다가 r을 대입한 a의 r제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연속의 정의 아닙니까?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뭡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x는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 fa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지수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ax제곱의 극한값은 R에서의 함수값과 다를 바가 없다. 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a의 값의 범위에 상관없이 x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지수함수는 반드시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또 x가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a의 x제곱은 무조건 a로 수렴한다. 이거는 밑이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든 관계가 없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끄덕끄덕하고 다음 개념 18번입니다. 로그 함수의 극한. 자, 이번에도 로그 함수 갖다 놓고서 그냥 그림을 보시고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로그 함수의 그림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 그리는 법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밑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에 있는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얘를 조금만 옮겨와서 자, 놓으셔서 요거는 밑이 1보다 클 때, 고 여기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로그 a의 x가, 자,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로그 a의 x는 한없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그러하니 요거는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 있겠고, 다음에 x가 0의 오른쪽, 그러니까 x가 0의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랬을 때 로그 a의 x의 값은, 자, 0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의 함수 값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요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참고사항으로 로그 함수,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지수함수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로그 함수도 요 양의 실수 전체에서 어쨌든 연속인 함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함수의 그래프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R에 대해서, 자, R에서의 극한값은 R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라는 거. 극한값과 그리고 함수값이 똑같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는, 자, x가 0보다 큰 곳, 자, 요 진수가 0보다 큰 곳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요. x가 0의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한 극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 그러니 그건 알 수 없다. 그리고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a의 값의 범위에 관계없이 x가 1로 가까이 갈 땐 이 녀석은 값이 뭐가 돼요? 로그 a의 1이 되겠죠. 로그 a의 1 값은 그냥 진수가 1이면 0이 되겠습니다. 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로그 a의 x는 여기 x 요게 로그 a의 a가 될 텐데 로그 a의 a는 1이죠. 이것도 끄덕끄덕. 자, 다음에 로그 a의 fx입니다. 자, 이거는 합성이 된 거죠, 사실은. y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 하나랑, 그리고 또 y는 fx가 이렇다고 합시다. 아니야, 이러면 헷갈리려나? y는 이라고 하자. 자, y는 로그 a의 x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y는 fx라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합성을 시킨 거죠. 로그 a의 x 자리에다가 요 함수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은 거냐면 얘랑 fx를 합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형태가 로그 a의 fx로 나오게 된 거다. 자, 참고사항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fx는 어쨌든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의 다음이 성립함은 알려져 있다. 자, 요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참으로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실수 R에 대해서 fx의 극한값이 R에서의 fx의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그 극한값이 0보다 크대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log a의 fx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합니다. R에서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석은 사실 이 함수를 그리고 나서 그게 x가 r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여기서 이 로그만 밖으로 나오셔서 대신에 로그만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리미트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자, fx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십니다. 자, 극한값을 먼저 구하시고 그 극한값에 대한 로그 a의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봅시다. x가 만약에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때 극한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log a fx의 극한값은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fx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하시고, 네, 그거를 이제 어차피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걸 진수 자리에 넣어 놓으시면은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건 이 녀석은 어쨌든 제가 방금 형광펜 친 곳이, 자, 어쨌든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반드시 양수여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여야 합니다. 있습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리미트 그리고 x가 뭐 3으로 가까이 갈 때 로그 3의 x 제곱 플러스 18이라고 해볼까요? 자, 요걸 계산해야 되는 이게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야 될 경우에는 굳이 요 함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x에다가 3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때는 리미트 먼저 로그를 밖에다 빼주시고 로그 3 하신 다음에, 자, 요 안에서 자, x제곱 플러스 18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을 하십니다. 이 극한값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자, 그럼 계산하면 x에서 이제 3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3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에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7이 나오게 됐으면 어쨌든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로그 3의 3의 세제곱 되면서 결과적으로 3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좋았어. 자, 다음에 개념 20번입니다. 무리수 2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자, 무리수 2라는 거는 이제부터 배우게 될 텐데, 자, 읽어보면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은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답니다. 그리고 그 극한값을 갖다가 우리는 2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때 이 2는 무리수이고 그 값은 2.71하고 머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되게 유명한 무리수로 알고 있는 게 바로 파이입니다. 자, 원주율 파이가 있는데 얘는 3.141592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파이로만 나타낸 것 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될 익스포넨셜이라는 녀석은, 자, 요 2라는 녀석은 익스포넨셜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자연상수라고도 불러주는데, 자, 이 익스포넨셜은 뭐냐면 2.71 머시기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익스포넨셜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자, 즉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여기서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x의 값을 계속 이제 0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점점 2.71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상수라고 하지 않고 이거 오일러 상수라고 부릅니다. 오일러 상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정의를 혹시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네,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 아래에다가도 이제 써놨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은 네, 이렇게 오일러 상수 2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 아래랑 같은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1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x제곱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왜 똑같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여기가 0이 되죠.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x의 역수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한없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의 구조 자체가 이러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여기 뭔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친구가 이 1 옆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한대로 가는 친구가 그 자리, 지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형태가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자, x분의 1의 역수 x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 x분의 1은 지금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x분의 1은 0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있는 이 녀석은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하니 위에랑 1번이랑 2번이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0만 될 수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참고사항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ax, 선생님 이렇게 ax 나와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녀석도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1 옆에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애가 있으면 돼요. 자,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지수가 바로 ax의 역수가 써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익스포넨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이때 이번에 한없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에는 이번엔 ax분의 1이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뭐 될 거니까? 얘도 0 될 거니까. 자, 그럼 0 되게끔 하시고요. 그 대신에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녀석에 역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AX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될 수 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 풀어봅시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4분의 7의 x제곱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처음이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밑이 1보다 큰, 밑이 4분의 7이니까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함수값도 네, 한없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끄덕끄덕. 두 번째, 이번에는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함수일 겁니다. 자, 그러하니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0이다. 자, 세 번째, 이번에도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근데 이번에 차이가 있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함수값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0이 정답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6분의 1의 x제곱인데 자,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러하니 극한값을 2에서의 극한값 구하고 싶다면 그냥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6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로그 a에 fx꼴이 되어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리미트,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로그 a는 밖으로 빼놓으시고 이 안에서 fx의 극한값을 먼저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이제 진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는 잠깐 밖으로 빼두시고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서도 3x가 x가 한없이 커지게 될 테니까 이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 진수 자리가 무한대가 되면서 자, 밑이 10인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경우 요 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엔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로그 3의 x의 함수는 밑이 1보다 큰 함수니까 자, 함수가 그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근데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의 함수값은 한없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다음에 3번.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로그 3분의 1의 2x 제곱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여기서는 리미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요 fx가 뭐 할 때?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수렴하면서 이 녀석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명시되어 있는 걸 봤었는데 그걸 잠깐 놓쳤네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 게 아니라 그냥 로그 3x의 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로그 3x 함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의 함수를 로그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일 거예요. 자, 그러하니 그냥 밑이 1보다 큰 요 상용 로그를 갖다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올려준 것 뿐이다. 자, 그러하니 x가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그냥 한없이 커지겠죠. 그러니 그램으로 이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0보단 크고 1보단 작은 로그 함수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불보듯 뻔하게 이 함수는 아래로 이렇게 처박히는 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y 값은 한없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혹시 이거 점근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로그 함수는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는 겁니다. 점근선 같은 건 없습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오로지 요 y축이 기본입니다. y축. 됐습니까? 자, 다음에 그래서 결국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x가 5분의 1로 가까이 갈 때, 자, 이제 이런 걸 써먹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로그 5에, 자, x의 5분의 1에서의 극한값은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다. 혹시 그냥 모를 수도 있을까봐 5에 마이너스 1승이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0분의 x분의 2 되어 있는데, 자, 원칙 잘 지켜나 봅시다. 우선 1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0으로 가까이 가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잘 있습니다. 굿.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역수가 지수에 있어야 되는데 역수가 지수에 있지 않네요. x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x분의 2가 있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에, 자, 요거를 갖다가 x분의 1로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전체 제곱만 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색칠하는 부분, 리미트 1 더하기 x의 전체 x제곱 x분의 1을 제곱, 자, 저 녀석이 뭐가 됩니까? 익스포넨셜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결국 익스포넨셜의 전체 제곱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5x제곱인데 일단은 원칙 잘 지켰나 보시면
자, 1 옆에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는 이 녀석의 역수가 있어야 되는데 x가 있어야 되는데 5x가 있네. 자, 그럼 얘는 모양을 좀 정돈을 해서 자, 1 더하기 x분의 1에 자, x제곱 해놓으시고 이거에 전체 5제곱이다 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은 자, 이제 뭘 만족한 거예요? 네,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만족한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쓰시고요, 그거에 전체 5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연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하는 거며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 이것도 쭉 이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